방 안에만 갇혀 산 지 2년째 엄마는 설 수조차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집에 계속 이렇게만 있었어요. 일날 설라 그랬더니 못 서겠더라고요. 아예 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픈 무릎 때문에 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이 듭니다. 하나, 둘, 셋. 됐어. 좁은 방 안에 갇힌 엄마 순옥 씨의 삶에 과연 봄은 올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순옥 씨와 첫째 딸 수경 씨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무릎이 아픈 엄마는 덜컥 겁부터 납니다. 엄마가 마음 다 잡아야 되잖아. 울지 마. 잘 되겠지. 엄마가 지금 관절 쪽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동이 이제 전혀 안 되시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부터 해보는데요. 바라봐. 걱정하지 말고. 지난 2년간 2번이나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순옥 씨의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병원. 순옥 씨의 무릎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뼈가 다 녹았어요 지금. 인대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녹아서 다 주위가 없어졌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수면은 픽 쓰러져, 수면 쓰러져, 빼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겉에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 속에는 다 엉망이란 말이지. 지금 보면은 자 흔들흔들, 응? 흔들흔들이야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 여기 또 보름 나와서 가지고서 지금 몇 번 수술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지금 휘어져 있거든. 이게 흔들거린단 말이야 지금 이게. 에? 건강했던 무릎은 10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 면역성 질환이고 만성 질환. 이 손도 지금 봐. 여기 손 자체가 다 휘어져 있잖아 지금 이게. 이게 전신적인 질환이란 말이야. 무릎 관절도 있고 손마디도 그렇고. 처음은 다리부터 아프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퇴행성 관절염 같이 오다가 화농성 관절이 왔어. 그러니까 뼈 속에 다 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관절이 망가져 있으면은 관절만 바꿔주면 돼. 뼈가 부서지면서 염증이 있어가지고서 이 인대가 다 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절은 뼈를 다 긁어내주고서 균 같은 거, 농이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해주고 모양을 맞춰서 고정을 할 거야. 지금은 100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60점, 70점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혼자서 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순옥 씨의 집.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순옥 씨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팔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반복된 수술과 심각한 무릎 염증으로 방 안에서만 지낸 지 벌써 2년째. 집은 순옥 씨에게 감옥 아닌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모컨 하나 가져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체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작은 애가 초동에다가 된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벌면 안 되겠고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다리가 많이 망가졌죠. 누구보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 순옥 씨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봉제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그때는 일이 바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결국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 물 한 잔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사는 이제 애들 아침에 챙겨주고 가고 점심은 맨날 굶고 있고 애들 올 때 늦게 오면은 저녁도 많이 굶을 때도 있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서 많이 했죠. 그날 밤 엄마 우리 왔어. 왔어? 그래도 기다려. 우리 오늘 직장에 나갔던 딸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아니 안 먹었지. 안 먹었어? 배 안 고파?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엄마를 위해 두 딸은 저녁부터 챙깁니다. 엄마 밥 많이? 아니. 조금? 너는? 나도 조금.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낮에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회사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큰딸 대신 엄마를 돌보는 사람은 작은딸 은경 씨입니다. 언니 오랜만에 왔는데 어때? 언니한테 기분 좋고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안 바쁘거나 그러면은 중간중간 한 번 더 들리긴 하는데 전화로 맨날 뭐라고 해서 욕하면서 왜 안 들어오냐고 막 내가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맨날 엄마 오늘도 지루했지?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웠다 앉았다 너네도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고 바람 쐬고 싶지? 바람이 제일 쐬고 싶어. 바람 제일 쐬고 싶어? 친구들 만나고 싶어. 수다 떨고 싶어. 엄마는 엄마는 나가지 못하잖아. 나가지 맞아, 못해서 맞아. 한참 너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유난히 활동적이었던 엄마를 기억하는 딸들은 지금의 상황이 더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미싱을 하는 거였으면 앉아서 재봉틀을 했을 텐데 엄마는 엄청나게 쌓인 원단 앞에서 쪽가이질하고 뭐 이런 거라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요. 계속 서 있고 또 먼지도 많이 마시고 한번 심해졌을 때 일을 그만뒀었는데 또 저희도 일을 나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말렸고 그럼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몰래 어디 뭐 하고 왔어요? 이러면 또 놀다 왔대요. 그래서 냅뒀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도 또 일하러 갔던 거였고. 두 딸 건사하며 집안의 가장으로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엄마. 엄마가 하던 일을 이젠 딸들이 대신합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엄마의 머리를 감길 작정인데요. 좀만 더 힘을 내 엄마. 하나 둘셋 됐어. 여자 둘이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버거워요.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들어. 수건 있지? 수건 있어. 엄마가 숙여 봐봐 그래. 온도 어때? 괜찮아 따뜻해? 적당해? 엄마 머리 하나 감기는 것도 딸들에게는 큰일입니다. 머리 감는 거는 그래도 좀 수월한데 샤워할 때나 그럴 때는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또 거기다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엄마 기분도 더 우울할 것 같아서. 머리는 다 감았는데 이제 또 방으로 돌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뭐야? 됐지? 됐어. 머리 드라이까지 제대로 효도하는 큰딸 수경 씨. 길어 보이지? 엄마의 앞머리가 눈에 거슬렸던 걸까요? 손재주 좋은 큰딸 수경 씨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훨씬 더 잘 어울려. 더 젊어 보여.
나가면 50도 안 봐. 50도 안 봐? 그래. 더 어리게 봐. 내 나이다. 올해로 50살. 딸들이 보기에도 엄마는 너무 젊습니다. 엄마도 저희랑 같이 여자로서 계속 꾸미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또 꾸미고는 싶은데 다리 때문에 엄마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옛날이 그리울까 생각하면은 더 큰 고민도 있습니다. 아픈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롯이 두 딸의 몫이 됐는데요. 엄마 보험료는 언제? 엄마 보험은 17만 원. 지금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만 이 금액이거든? 지금 계속 적자니까 우리 지금 월급까지가 지금 안 맞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줄일 거 줄이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마의 병원비는 직장 생활을 하는 두 딸이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큰 돈이 듭니다. 엄마가 이제 온전치 못하시다 보니까 일단 병원비 문제로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월급 중에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월급으로는 조금 빠듯하긴 해요. 1년 반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이제 병원비랑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 요즘 알바하는 건 어때? 괜찮아? 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5일을 근무하고 또 휴일엔 좀 쉬어야 되는데 널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갓 22살. 동생은 대학도 포기하고 엄마를 돌보며 직장 생활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집안 살림은 늘 빠듯한데요. 그런 딸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 순옥 씨.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 한참 엄마가 손길 갈 길인데 엄마가 해줄 수 없으니까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역시 두 딸입니다. 뭐하고 그렇게 속상해? 응? 너네들한테 못해준 게 그게 제일 속상하지. 꾸미고 그래야 되는데 다 배움을 때리고 힘들기란 거 다 엄마한테 밑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안 해. 그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건데 엄마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야. 뭔들 못해. 엄마 비온 뒤 맑음 있잖아. 어? 비온 뒤 맑음. 아픈 엄마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힘들다 내색 한번 안 하는 딸들이지만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유난히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살짝 엉망이 되긴 해요. 친구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뭐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 투자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더라도 그냥 엄마한테 더 집중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해요. 주말 아침. 은경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일로 쉬지도 못하고 맨날 네, 괜찮아? 고생만 해. 괜찮아. 전화해, 무슨 일 있으면. 알았어. 갔다 와. 고생해. 고생해. 갈게. 갔다 와. 고생해. 애가 쉬지를 못해 애가요.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서 죽었어요.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경 씨는 주중에는 직장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남는 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알바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 좋은 날도 있을 거니까 지금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픈 엄마를 위해 주말도 쉬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은경 씨는 참 바쁘게도 살아왔습니다. 일하면서도 신경 쓰이는 건 역시나 엄마.
엄마. 엄마 뭐 하고 있어? 아, 티 뭐 재밌는 거 해? 재밌는 거 안 해? 재밌는 거 해야지 엄마가 안 심심할 텐데, 그치? 금방 갈게. 알았어. 엄마 밖에 추우니까 전기장판 꼭 틀어놓고 있어. 알았어. 엄마는 일에 방해된다고 일 자꾸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시간이 여유될 때마다 전화하게 돼. 어디서나 엄마가 먼저인 딸 은경 씨입니다. 그날 오후 아르바이트를 마친 은경 씨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한우 사왔어. 잘라줄게. 엄마가 혹시 배고프지는 않을까 은경 씨는 집에 와서도 엄마 먹을 간식부터 챙기는 살가운 딸입니다. 매일 혼자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엄마. 하루 종일 외로웠을 엄마를 위해 특별한 외출을 준비해 봅니다. 엄마, 여기까지 와봐. 핫둘, 핫둘. 가지고. 나? 엄마 꽉 잡아. 하나, 둘, 셋. 아, 아빠? 됐어? 응.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평상시에는 쉽지 않았던 바깥 나들이에 나선 건데요. 엄마 안 추워? 안 추워? 지퍼 잠갔어? 얼마 만에 외출이에요? 며칠 한 달 넘은 것 같아, 얘들아. 오랜만에 하는 산책에 은경 씨 숨이 금세 거칠어집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도착한 곳은 집 근처 놀이터. 어때, 좋아? 더 늦게 집에 가고 싶어. 더 계속 여기 있고 싶다고? 더 놀다가? 더 있다 가면 되지. 계속 있다 가면 되지. 사실 엄마는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식해야 돼. 알아? 배고프면 어떡해? 배고픈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 이제. 엄마 수술 잘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 직접 걸어서 같이 올라오자. 아무래도 나도 걸어보고 싶어. 엄마도 그러고 싶어. 잘 될 거야. 그치? 느낌이 좋지 않아, 이번에? 그렇지. 그치? 느낌 좋지? 사진 찍을까? 사진 찍을까? 엄마 눈 크게 떠야지. 아니, 내가 하나, 둘, 셋. 어떤 게 더 이뻐? 이거랑 이거랑.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난 이게 더 나은데. 큰 수술을 앞두고 응원차 나온 산책. 은경 씨의 바람대로 엄마가 이 길을 걷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순옥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올 테니까 다리만 잡아주세요. 어렵게 결정된 재수술이지만 이미 여러 번 수술에 실패한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뭐 잡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뭐 잘하고 와. 엄마를 수술실로 보낸 수경 씨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요. 딸로서 못해준 것밖에 생각 안 나고 지금 수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술실에서 잘 받고서는 잘 견디고 건강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간 수술실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병원에 들어갔고요. 졸리면 주무시면 됩니다. 두 차례의 큰 수술에도 불구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순옥 씨의 무릎. 어쩌면 이번 수술이 순옥 씨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열어 정확한 상태부터 살펴보는데요. 무릎 주변에는 역시나 염증이 가득합니다. 한번 이게 속을 뒤집어줘야 돼, 이제. 뼈 속을. 이 속에 균 같은 거, 농이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해주고.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약해진 무릎뼈 주위로 염증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순옥 씨의 왼쪽 무릎뼈. 이 염증을 먼저 제거하고 약해진 무릎뼈를 고정시키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표입니다. 먼저 무릎뼈를 둘러싼 염증부터 제거했습니다. 염증 소견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다행히 그 위쪽에 있는 대퇴골 뼈가 괜찮아, 생각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병소가 있는 부위에서만 지금 샘물 솟듯이 나오고 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해줬어요. 연골과 인대가 사라진 왼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 양쪽 뼈를 연결해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형태만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얌전한 것 같아. 이 속에가 염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다행히 괜찮아. 이게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던 부위를 다 제거해주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 거야. 지금 거의 90% 정도까지는 염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는 몰라. 그래서 10%에 대한 것은 주사를 맞으면서 항생제를 쓰고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야 돼. 수술은 큰 고비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순옥 씨는 괜찮을까요? 수술이 잘 됐다니 엄마 얼굴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어? 엄마 많이 아파? 수술이 잘 끝나길 기도했던 수경 씨도 이제야 한시름을 놉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워낙 엄마 케이스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 걱정했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제 뭐 수술을 안 바라고 염증만 제대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일어나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일단 수술 결과가 좋으니까. 다시 걸을 그날을 위해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뗀 순옥 씨.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일주일 후 순옥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힘 딱 주고, 힘 주고, 쭉. 그렇지. 이제 수술 전에 못 들었잖아, 이거. 그치? 되게 부드러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하는 거 봐서는 염증이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 수술한 왼쪽 무릎의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 부위에서의 염증 소견도 다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느껴지고 경과가 양호해요.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이라면은 두 발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 싶은 거죠. 남은 오른쪽 다리의 인공관절 수술까지 잘 끝나면 3, 4개월 뒤 순옥 씨도 남들처럼 걸을 수 있겠죠. 피 검사한 거 다 좋아가지고 수술도 오전 일주일도 한다 했잖아. 그것도 너무 앞당겨져서 너무 좋아. 엄마의 빠른 회복 소식이 가장 반가운 건 두 딸들입니다. 다리 수술해도 경과가 안 좋으면 어떨까 하고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엄마 지금 컨디션도 좋아 보여서 너무 행복해요. 짜잔. 뭐야? 선물 사왔어.
신어볼래? 아직 오른쪽 무릎 수술이 남아있지만 마음은 벌써 운동장 밖을 뛰놉니다. 너무 좋아? 신발이 주인공을 찾았어. 지금도 신고 나가고 싶어. 좀 기다려봐. 잘 걸어가지고 꼬꾸기나 가고. 이 신발이 이제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걷고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니자 우리. 알았지? 사진도 많이 찍고. 두 딸들의 응원 속에 다시 찾은 엄마의 행복. 올봄 꽃처럼 다시 찾아올 엄마의 봄날을 응원합니다.